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실기, 대기오염 개론 중 대기의 구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사 에너지는 태양계에 있는 태양에서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태양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파장이 낮습니다. 따라서 태양에서는 짧은 파장인 단파 복사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단파 복사. 또한 태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오존층을 거쳐서 지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은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하게 되고, 일정량 유해한 것들은 밖으로 튕겨져 다시 우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였는데, 이것이 전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흡수가 되고 일정 부분은 다시 우주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들어온 양에 비해서 반사되는 양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이것을 이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알베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베도란 무엇이냐면 도달한 에너지, 즉 도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 즉 지구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뜻하며, 이 비율이 클수록 반사되는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이 빙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태양에는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흑체라고 합니다.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흑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흑체란 무엇이냐면 입사각과 진동수에 관계없이 입사하는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 정도는 가볍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파장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 그럼 파장 관련된 공식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 관련 공식은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스테판 볼츠만 공식입니다. 스테판 볼츠만 공식은 흑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에 대한 공식으로, 이 에너지 세기인 E는 비례상수 곱하기 흑체의 온도의 4제곱에 해당됩니다. 이때 흑체의 온도에 대입하는 온도는 켈빈 단위를 대입하는 것이고, 이때 공식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련 공식은 비인의 변이 법칙입니다. 스테판 볼츠만 공식에 비해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에너지 파장 람다 맥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반 상수 나누기 온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양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단파 복사, 상대적으로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파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 에너지까지 해봤고, 두 번째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은 직윤풍과 경도풍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먼저 직윤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윤풍을 알기 위해서는 등압선을 두 개 그려줍니다. 직선인 등압선을 두 개 그려주고, 위쪽이 저기압, 아래쪽을 고기압으로 보도록 할게요. 직윤풍에 작용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작용되는데,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힘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도록 하면 위쪽으로 향하는 것이 기압 경도력입니다. 또한 전향력이라는 것은 기압 경도력의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전향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직윤풍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게 되면 기압 경도력의 우측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직윤풍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압 경도력의 우측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등압선과 평행하게 부는 바람을 직윤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윤풍은 추가적으로 1km 이상인 부근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도풍은 직선인 등압선이 아니라 원형인 것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북반구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기압이고 두 번째는 고기압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을 보도록 하면 저기압이고 원의 외부는 고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압 경도력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압 경도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기압 경도력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전향력이기 때문에 원 내부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것이 전향력.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추가를 하자면 이때 원형에서 발생하는 것은 원심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원심력은 쥐불놀이나 이렇게 놀이터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회전목마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항상 원심력은 원의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경도풍 방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압 경도력에 어디 방향으로 생기냐면 수직인 우측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수직인 오른쪽이기 때문에 해당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계속 불게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기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기압 경도력을 표시를 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기 때문에 원 내부에서 원 밖으로, 그 다음에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반대이기 때문에 원 내부, 그리고 원심력은 항상 원 밖으로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기압 경도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의 우측 수직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해륙풍과 상곡풍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해륙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륙풍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해풍과 육풍을 합친 말입니다. 이게 낮이랑 밤에 따라서 해풍이 불지, 육풍이 불지를 구분만 해주면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육지가 존재하고 이쪽에는 바다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낮에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지표가. 상대적으로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육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육지에 있던 공기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육지 위에 있는 부분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부분의 공기들이 이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다에 있는 공기들이 이를 채워줌으로 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는데 지금 밤이 되었을 때는 지표도 식게 되고 바다도 식게 됩니다. 자, 바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열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빨리 올라가지 않지만 식는 것도 천천히 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다에 있는 공기가 더 뜨겁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육지에 있는 공기가 이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람의 이름은 시작점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시작했으면 해풍, 육지에서 시작했으면 육풍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상곡풍에 대해서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곡풍도 산을 그린 다음에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산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부분이 있고 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 같은 거 많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래쪽에는 항상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가 내리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 곡에 맺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낮에는 상대적으로 비열이 큰 이 곡 부분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돼서 곡에서 산으로 부는 곡풍이 불게 되고, 반대로 밤에는 무슨 바람이 불게 되냐면 산이 빠르게 식음으로 해서 이때 곡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에서 곡으로 흐르는 산풍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륙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 상곡풍에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풍향 관련된 공식을 한번 하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콘식이라고 하는데, 식을 암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 1분의 풍속 2는 Z1분의 Z2의 P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P는 풍속 지수로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대콘식은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은 부분을 다시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